안녕하세요. 두꺼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4월 7일 날 기재부에서 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입법 예고가 돼서 주말 농장에 대해서 이제 좀 가닥이 잡혔습니다. 최초에 나왔던 이제 329 대책 있잖아요. 광명, 시흥, 신도시에 대한 LH 직원들이 투기로 인해서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말 농장에 대해서도 이제 일정한 입법 예고를 했었죠. 그래서 사업용 토지에서 이제 주말 농장을 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겠다. 그래서 사업용으로 더 이상 인정해주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제 나온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9 대책에서 이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이 나와서 시끌시끌했죠. 그래서 LH발 이제 투기 사태에 많은 토지주를 이제 사실 잠정적 투기꾼으로 모는 것은 아닌가 염려가 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세법에서 핀셋 적용이 어렵긴 하지만 너무 무차별적인 세율 개정은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해보고 있고요. 이제 4월 7일자로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내 입법 예고에 드디어 이제 시행령 입법 예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제가 링크를 걸어놨거든요. 제 블로그에다가 이제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살펴보시면 바로 읽기 편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4월 7일자에서 기획재정부 공고에서 이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겠다 라고 해서 이제 공표를 이제 이렇게 입법 예고를 한 다음에 대부분 의견을 들어요.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4월 15일까지 의견을 듣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행령을 반영을 하는 식으로 이제 입법이 되거든요. 내용을 살펴보면 핵심은 그겁니다. 주말 농장 내년부터 이제 양도세 폭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주말 농장을 실질적으로 본인의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재총 기준, 그 근처에서 살거나 연접한 시군구, 아니면 직선거리 30km 이내 살면서, 그 다음에 내가 소득 기준이나 그 다음에 농사 작용했던 기간 기준, 이런 것들을 충족하시게 되면 주말 농장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거기에 따른 8년 자격 농지 감면이나 아니면 4년 이상 지었을 때 농지 대토 감면, 그리고 사업용 토지로도 인정을 받고 그런 식으로 적용을 다 받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주말 농장의 취지가 사실 뭐였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걸 접근을 어떻게 해볼 것인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이제 헤럴드 경제 뉴스 하나 보시게 되면 주말 농장 땅 양도세 4배나 늘어났다. 내가 투기꾼이냐? 이게 맞습니다. 양도 차익이 이제 어느 정도 차이냐? 그리고 양도 차익이 이제 과소한 낮은 기준에 있을 땐 4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세액 계산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뉴스도 한번 올려봤어요. 보시게 되면 주말 농장 땅 양도세 내가 4배, 내가 투기꾼이냐 라고 이제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좀 억울한 면이 사실 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근교에서 주말 농장 하고 있으면 땅을 팔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왜냐면 이게 5천만원 양도 차익에 대해서 올해는 세금은 417만원이지만 내년에 판다면 1725만원 돼야죠. 서울에 살면서 주말 농장용 땅을 사놓고 주말마다 취미로 삼아 이것저것 키우는 재미로 지냈다. 저는 상당히 공감합니다. 왜냐면 여기서도 해당 사례는 세무사의 조언은 또 재구성하셨다고 했는데, 저도 정말 많은 상담을 하지만 이런 경우 정말 많이 접해요. 왜냐면 어렸을 때 이제 농사를 지었던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경험을 이제 은퇴를 하신 이후에는 좀 이제 살려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은퇴 전에도 건강을 생각하셔서 유기농 식품을 내가 좀 직접 해서 먹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농사를 많이 지으세요. 제 부모님도 근처에 있는 텃밭에다가 농사 지으셔가지고 직접 이렇게 챙겨 드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많이 경험했던 거는 이제 좀 중증 환자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암이나 이런 질병 걸리시는 분들이 유기농 식품을 꼭 드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아토피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직접 이렇게 농사를 짓는 분들이 진짜 참여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말 농장을 구글에만 쳐보셔도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많이 권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런 젊은 층들도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좋은 경험이 되지 않겠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말 농장은 보통 농사를 주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체험 영농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취득한 토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세대라는 것은 내가 같이 살고 있는 세대 구성원이 전체가 1000제곱미터, 죄송합니다. M으로 썼네요.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취득할 수 있고, 자녀 및 배우자가 함께 영농을 체험하면서 건강한 취미죠. 가지고 도시에만 살면서 자연을 모르는 젊은 층에게 자연학습과 테마 여행을 목표로 하고 있죠.
그래서 세법에서도 그동안에는 이제 주말 농장용 농지는 이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를 해줬어요. 그래서 중과세율 적용도 안 받았고, 예전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될 때도 배제도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비농업인의 이제 농장 운영을 원활히 이제 지원하는 정책이었죠. 근데 이번에 일부 개정안 한번 봐볼게요. 개정 이유는 과세 형평성 제고 및 투기 목적의 비사업용 토지 소유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고 한다. 말 그대로 그거잖아요. 지금 주말용 농지를 진짜 목적에 맞게 쓰고 있는 분들도 그냥 말 그대로 그 투기 목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핀셋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 그냥 말 그대로 무차별하게 다 과세하겠다라는 뜻으로 저는 솔직히 보이고요. 그래서 주말용 농지를 사업용 농지로 보는 농지에서 제외함. 그리고 공익사업 관련된 개정사항이 하나 더 있는데 이 부분은 차후에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부칙을 보시게 되면 이 농지 등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가 여기 주말 농장입니다. 그래서 주말 농장이 여기서 개정이 되는데 언제부터 적용을 할 거냐. 이게 이제 329 대책에서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거 입법이 이제 급작스럽게 되는 부분이니까 1년은 주겠지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1년을 줬네요. 그래서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방송을 보더라도 21년 12월에 계약서는 썼지만 잔금이 예를 들어서 1월 1일 이후다 라고 하면 이거 적용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세법은 아시잖아요. 양도소득세는 잔금 청산일과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로 되어 있잖아요. 아니면 잔금 치르기 전에 등기를 빨리 넘겨버리던가 그 둘 중에 하나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약서 쓰기 전에 이 부분 꼭 고려하시고요. 하단 부분은 추후에 다시 살펴볼 이제 아까 위에 적혀 있었던 공익사업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그러나 이번 토지 대책으로 인해서 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주말 농장용 농지는 더 이상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초 329 대책 나올 시점에는 제 시점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지만 4월 7일 기재부 시행령 입법 예고를 통해서 22년 1월 1일 이후분부터 적용됨을 알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앞서서 329 대책 나왔을 때 계산했었던 계산 예시예요. 그래서 주말농장 양도 시점에 따른 세액 비교를 해봤어요. 왜냐면 서울 수도권은 사실 주말농장이어도 1000제곱미터 이하지만 사실 양도가격이 아주 높은 편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예시에 나왔었던 1억, 1억 5천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계산 과정은 이렇게 돼 있어요. 2005년에 취득을 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양도가액은 10억 원, 취득가액은 3억 원. 그래서 21년 양도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21년도까지는 사업용 토지였지만 22년도부터는 비사업용 토지잖아요. 그래서 주로 봐야 되는 부분은 2번이세요.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팔 때 이제 주말 농장이 더 이상 사업용 토지로 인정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가액이 10억 똑같죠. 그 다음에 취득가액이 3억 원, 양도차익이 7억이세요.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 이제 비사업용 토지가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합니다. 이게 엄청난 세액의 증가로 이어지죠. 왜냐하면 사업용 토지면 2억 1천만 원이 차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 비사업용 토지. 왜냐하면 내가 주말 농장을 오래전부터 계속 갖고 있었던 건 아무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22년도부터 양도를 하면 다 비사업용 토지가 돼버리기 때문이죠. 모르겠어요.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주말농장에 대한 그 부분을 또 쪼개서 기간을 인정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나온 시행령으로 봤을 때는 그냥 안 되세요. 저희 나라 세법은 양도 시점으로 모든 걸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금액이 4억 9천과 7억으로 엄청나게 큰 차이를 보이고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한 다음에 과세표준을 적용하고 여기서 이제 중과세율을 적용하잖아요. 사업용 토지는 그냥 일반 세율, 그 다음에 여기는 비사업용 토지는 내년부터 20% 중과가 되잖아요. 20% 중과인데 과세표준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지 않았기 때문에 5억 초과 부분이어서 기본 세율 자체도 42%에 20%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62%가 적용이 되는 거고 이렇게 세율 계산을 하면 10억으로 봤을 때는 1억 8,600 사업용 토지는 하지만 비사업용 토지는 4억 3,600 어마무시한 거예요. 실효세율로 따졌을 때는 10억짜리 팔면 43%를 세금을 내셔야 돼요. 여기는 18%지만 그래서 차이가 2.3배나 차이 나시죠. 234%의 세액 차이가 나세요.
그래서 계정으로 인한 세액 변동 차이가 어마무시하다는 걸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징벌적 과세에 대한 것을 수긍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넘어섰다고 저는 보여요. 상당히 과하게 차이가 나죠. 생각보다 이 높은 세액 증가가 일어나기 때문에 아 뭐 내년부터 뭐 적용되면 뭐 얼마나 큰 영향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세액 비교 한번 딱 들어보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정말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 주말 농장을 한다 그래서 그러면 내년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양도가액을 내가 3억 더 받으면 되지 않겠냐. 그러나 이번에 3.29 대책의 본질을 보셔야 돼요. 3.29 대책의 본질은 뭐냐면 결국은 지금 2017년 8.2 대책부터 나왔던 주택 부분하고 아주 유사해요.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주말농장을 투기 목적으로 한 일부 때문에 모든 주말농장을 이용한 토지주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뉴스도 그냥 검색을 해봤어요. 주말농장이라고 네이버에 검색해봤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대구 공무원들이 투기 의혹에 수사 의뢰를 했다. 그래서 보면 연호 공공주택지구, 여기도 수용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그래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80% 대출받아서 맹지에 주말농장 했다. 이런 일부가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주말농장 부분들이 이제 주말농장을 하시는 지주분들이 지금 피해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일부 핀셋 과세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입법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3.29 대책은 그 기존의 주택 중과세랑 맥락을 아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사명 토지를 장기간 보유한다면 이 출구 전략이 사실 더 이상 없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버티다 못해서 양도를 하게 되면 거의 그 양도세가 수반되므로 그 토지 자산관리 차원에서 토지주의 이제 고민이 깊어질 수 있죠. 그래서 대책이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렇다고 증가되는 세액만큼 양도가액을 더 증액해서 받기도 쉽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세금 3억 더 나온다고 3억 더 받을 수 없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 3억이 올라가면 세금도 따라서 더 올라가게 되니까 3억 가지고는 안 되시겠죠. 왜냐면 이 계속 사이클이 돌 테니까 무한정으로. 그리고 증가된 세액만큼 양도가액을 더 받기도 어려운 게 어떤 이유냐. 이번에 3.29 대책으로 인해서 다음 시간에 또 다룰 일인데 농지법 개정이 지금 입법 예고가 돼 있어요. 국회에. 그래서 취득 시점에 실제 농지 사용 목적 여부를 엄격한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취득자금 소명까지 추가됐고 농지에 대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주택하고 똑같아요. 8.2 대책 나왔을 때부터 사람들이 그러고 보유세가 막 올라가니까 매수하는 것도 상당한 고민이 됐어요. 가격은 올라가지만 보유세,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가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거래 절벽이 생기는 건 아닌가라는 이제 시장의 우려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공급자는 늘어나고 수요자가 줄어들면 오히려 적정한 양도가액을 못 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위에 보시게 되면 제가 세액계산 10억으로 했지만 22년에 이게 10억이 아니라 8억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세금은 10억일 때보다 더 내게 되면 실효세율은 더 높아지고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손실은 아주 더 커지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다각도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주말농장용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토지주는 이제 세액이 꽤 높게 커지기 때문에 21년도 양도랑 22년 이후의 양도의 양도세를 비교해서 빠른 의사결정을 하시는 걸 정말 권해드려요. 항상 세금은 적용 시점이 아주 빨라요. 부동산 정책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하시는 분들은 빨리 움직이셔야 돼요. 찰나를 놓치게 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연말에나 팔지. 토지는 그렇게 빨리 거래되지 않는다는 거 저보다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놔도 이미 시장 가격이 엄청나게 조정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빠른 그 토지의 시가, 그 다음에 내가 빨리 받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양도 시점을 2021년까지 가져갈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러게 되면은 내가 어떤 게 더 유리해질 거고, 추후로 나갔을 때 이 금액으로 재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다각도로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주말농장 부분 좀 많이 엄격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보시라고 제가 입법 예고 되자마자 바로 한번 찍어봤어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제 컨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